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월 동안 읽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제가 1월에 첫 번째 그리고 2024년 첫 번째로 읽은 책이 체호프의 범죄소설 사냥이 끝나고 라고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1월에 총 3권의 책을 더 읽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속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서점에서 산 이장욱 작가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살 때는 초반에 앞부분만 보고 사서 앞부분에서 이장욱 작가가 러시아에 유학을 할 때 기숙사 룸메이트랑 같이 러시아 중부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 여행을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만 보고 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러시아로 잠깐 돌아가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문학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아포리즘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3년 1월에 작가가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가서 거기를 거닐면서 쓴 짧은 여행 에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여행 에세이가 나오고 중간은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장욱 작가 책을 읽으니까 참 문장도 좋고 또 막 밑줄친 문장들도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마음에 와닿는 거는 쓰지 않는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쓰는 시간이 오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독립출판물로 만화를 그린다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화도 역시 그리고 있는 시간보다는 그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만화를 그리지 않는 시간이 되면은 마음속에 조바심이 막 차올랐어요. 빨리 만화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조바심이 많이 줄어들었는 게, 이전에는 목표가 1년에 독립출판 만화책 1권 내기였는데 제가 재작년에까지 1권씩 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1권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만화는 조금씩 제가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렸는데,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조바심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면 되고,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하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만화 그리는 거랑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내가 이것저것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게 어느 정도 쌓여야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장욱 작가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 이 책 읽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장욱 작가 글 읽으니까 좋아서 이장욱 작가가 번역을 한 어떤 책을 지금 주문을 했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는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은 구로사와 기요시 21세기의 영화를 말한다, 이 책입니다. 구로사와 기요시는 재작년인가 큐어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재작년에 본 영화 중에서, 그냥 일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뽑으라면은 저는 큐어였습니다. 그래서 큐어 정말 너무 좋고, 그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에 나오는 특유의 불온한 느낌이 너무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큐어 진짜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큐어를 한 번 더 봤는데 역시 좋고, 좋다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영화였는데, 여러분도 꼭 보세요. OTT 서비스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집에서 TV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로사와 기요시 21세기의 영화를 말한다, 이 책은 책 제목처럼 약간 구로사와 기요시가 강연을 하는 걸 몇 권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 첫 번째의 나의 영화론인데, 원래 이 나의 영화론이 호러 영화에 대해서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호러 영화는 너무 범위가 좁다 그래서 나의 영화까지 구로사와 기요시가 확장을 시켜서 말한 강연입니다. 그래서 좀 좋았던 거는, 호러 영화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좀 구로사와 기요시가 말할 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고 깨닫는 순간의 공포, 또는 아무래도 이 세상은 이제껏 내가 믿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듯하다고 깨닫는 순간 느끼게 되는 도망칠 데를 없는 암담한 기분, 이게 호러라고 구로사와 기요시가 생각한다고 여기 강연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공감을 한 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큐어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호러 영화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가 뭐 무서운 게 나온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었던 세상이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는 순간 나오게 되는 공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큐어 같이 그냥 이 세상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사와 키요시 신작이 또 개봉을 한다는데 얼른 영화관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1월에 열심히 거의 한 달 동안 읽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입니다. 이번에 처음 읽는 건 아니고 두 번째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살았는데 그때 좀 시간이 많아서 그때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중에 읽지 않은 거 다 읽어보자. 그래서 뭐 백치도 읽고 악령도 읽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역시 백치는 그때 너무너무 좋아해서 도스토옙스키 장편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제일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있는 미성년 백치 악령 제어벌 중에서 저는 백치를 가장 좋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다시 읽어도 좋았습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것이 지난번에도 백치 읽을 때 이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여기 계정에 제가 지난번에 읽을 때 밑줄 쳐놓은 게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읽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밑줄 쳤던 부분이랑 지금 읽으면서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른 거를 발견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치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일단 백치에는 백치라고 불리는 미시킨 공작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라는 중요한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로고진이라는 상인 가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치 시작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는 기차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백치라고 불리는 미시킨 공작이 약간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오랫동안 스위스에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다시 러시아로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상인 가문의 로고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기차에서 마주보고 왔는데 그러다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로고진이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라는 여자를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고 그래서 로고진이 보고 한눈에 반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에게 어떤 거액의 돈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서 그거를 줬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로고진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를 찾아가서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 앞에 엎드려서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받아왔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로고진이 그 여자는 아름답고 뭐 자기는 그 여자가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도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미시킨이 먼 친척 가문의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는데 그 집에서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의 사진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그 여자의 사정을 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지만 또 굉장히 불행한 처지에 있는 여자이기도 해요. 또 어릴 적에 가족을 잃고 어떤 귀족이 그 여자를 거두는데 점점 자라나면서 이 나스타시아가 아름다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이 나이 많은 귀족이었는데 나스타시아를 적당히 가르쳐서 자기 약간 정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타시아는 그렇게 살다가 그런 시골에 살면서 시골의 커다란 집에 나스타시아를 살게 하고 그냥 적당히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그 귀족이 자기가 마음 내킬 때마다 찾아가서 그 여자를 정부로 만드는데 그런 좀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몇 년 그 귀족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가문의 여직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나스타시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나스타시아가 시골에 있다가 갑자기 페테르부르크로 올라와서 그 귀족의 결혼을 막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이 나스타시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스타시아를 다른 젊은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 과정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미시킨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시킨이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의 집에 열리는 파티에 가게 돼요. 그 귀족이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나스타시아를 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 파티에서 나스타시아가 해준다고 해서 그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나스타시아를 누가 데려갈 거냐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미시킨 공작이라면 데려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타시아가 정말 그러냐고, 나를 데려갈 거냐고, 그러니까 미시킨 공작이 데려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나오는 말 중에서 나스타시아도 자기의 그런 처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처지로 만든 귀족에 대한 증오심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 불행한 처지 때문에 자기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수치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겉으로는 엄청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고 막 장신구도 받으니까 그런 걸로 시장도 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를 뭐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의 여자인데, 그런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 여자도 살아가는데, 그 미시킨 공작이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의 외적인 화려한 부분이랑 그 여자가 어떤 귀족의 정보로 살았다는 그런 과거만 알고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미시킨 공작은 그 여자 내면에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음이랑 그 다음 깨끗한 마음,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시킨 공작이 파티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히히덕거리면서 가볍게 말하는 와중에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 이러면서 거의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필요하다면 일까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을 하는 게 당연했지만 어쨌든 귀족 사회에서는 그게 웃기잖아요. 오늘 막 러시아로 돌아온 그런 돈 한 푼 없는 백작이 갑자기 이 나스타시아라는 여자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만약 같이 사는데 필요하면 돈까지 벌겠다 일을 해서 그런 말까지 하니까 다른 사람이 비웃는데, 그때 미시킨 공작이 자기가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의 조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받게 되었다 막 그런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로고진이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자기한테 오라고 나스타시아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러한 혼란이 막 겹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랑 그 다음에 미시킨 공작이랑 로고진이라는 나스타시아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이 돈 많은 상인 가문의 사람이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또 아글라야라는 귀족 가문의 여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혼란의 도가니가 두 권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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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만연체가 가득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헤치면서 읽느라 거의 1월 한 달 내내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래도 참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명장면이 있잖아요. 뭐 미시킨 공작이 나스타시아한테 청혼을 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그런 과정 속에 혼돈도 있고, 뭐 뒤쪽에 가면은 더한 명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 소설로 있는 것도 좋지만 러시아에서 이런 멋진 드라마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시킨 공작 역을 맡은 배우이고, 제가 예전에 이거 유튜브에서 클립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시킨 공작이고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 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시킨 공작을 사랑하는데 뭔가 그 방식이 의아한 아글라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는 돈 많은 상인 가문의 로고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VD가 있는데, 사실 이 DVD는 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 화질도 그렇고 자막이 영어 자막이 있는데 당연히 한글 자막은 없고요. 영어 자막이 있는데 영어 자막이 노란색이에요. 자막 색깔이. 그래서 자막이 읽는데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유튜브에 가면은 이 시리즈가 10화로 되어 있는데 10화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러시아어 자막밖에 없지만, 그래도 백지 책을 읽으신 부분은 대충 내용을 다 따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장면 꼭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요. 역시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하고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하는 찍은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시킨 공작도 연기를 정말 잘하고 나스타시아 필리프보나도 진짜 약간 책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정말 전형적인 창백하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사랑하는 러시아의 미인이고요. 이 사람도 연기 진짜 잘하고 아글라야도 연기 잘하고 로고진도 연기를 잘합니다. 주요 인물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고 정말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에서 꺼내왔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고요. 여하튼 이것도 영상 제가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영어 자막도 없어서 그거는 영상으로라도 배우들의 열연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말 멋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100집까지 해서 이렇게 1월에 재미있게 책을 읽었습니다. 역시 겨울에는 러시아 문학이 아닌가 싶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3권 중에서 2권이 러시아랑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러시아, 겨울에는 이렇게 러시아 문학을 읽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1월에 읽은 책 3권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최근에 좀 산 책들을 이제 오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산 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